안녕하세요. 데이업의 이경민입니다. 현대 로템입니다. 코스피 회복 조짐이 보입니다. 그 중에 당연 돋보이는 것이 방산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방산주인지 미국 경제 상황, 지정학적인 리스크, 앞으로의 전쟁 양상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현대 로템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큰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반기 동안 2400에서 280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단 큰 흐름상 큰 상승은 없고 이런 현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달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코스피의 그래도 소폭 회복 이 양상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이제 조금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가 올라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죠.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동 긴장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란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반응으로 인해서 중동 지역이 계속 긴장이 높아지고 있죠. 약간 옆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금리 인하랑 미국 경제를 조금 설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대체로 경기 침체랑 연결이 되는데 과거에 6번의 금리 인하 국면 중에서 4번의 코스피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반영이기도 한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당연히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투자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꼽히는 게 이런 방산주와 같은 안정적인 방어주인 방산주가 되겠죠. 큰 흐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방산주일까? 첫 번째로 미국 경제부터 다시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큰 흐름이 방산주와 연결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은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경제가 성장을 하면 금리가 인상이 되고 반대로 경제가 둔화되면 금리가 인하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죠.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서 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선순환의 흐름을 낳게 되고 그것은 다시 한국의 코스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인 일본 엔화를 빌려서 수익률을 보이는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인데 글로벌 자본 흐름에 또 영향을 미치고 한국과 같은 신흥 시장이 또 자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줄어들게 되고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인데요. 중동 전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안전자산으로 또 이동이 커지고 있는데 따라서 금이나 달러로 이동이 강하게 동반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따라서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게 됩니다. 코스피 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방산주가 아닐 때는 또 기업 실적 전망이 또 불확실해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라는 그 시장에서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참고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금리와 코스피까지도 연결지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한국의 금리도 낮출 가능성이 커지죠. 이것은 기업가 이익 증가와 함께 주식시장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에 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 자본이 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또 곧바로 코스피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코스피와 미국 경제 상황을 큰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이렇게 현재 이렇게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성장주랑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또 증가할 것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외국인의 투자자 유입이 좀 저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폭은 또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방산주가 또 시선이 집중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방산주로 쏠리는 관심만큼 그만큼 기술과 실적이 뒷받침돼 줘야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 앞으로는요, 이 기술 변화를 얼마나 빨리 탈바꿈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왜 이게 그렇게도 중요하냐? 기술 혁신은 모든 기업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특히나 방산 분야가 중요한 이유는요, 특히나 방산 분야는 기술 혁신 자체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드론,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이 방산에 모두 적용이 되면서 기업들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지정학적인 요소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곧바로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회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흐름이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어쨌든 안전자산으로 위한 모색이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데 방산 기업들이 이제 경기 불황이나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술적인 혁신과 수주 계약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방산주의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지정학적인 요소가 계속됨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발빠른 움직임과 기술이 선도가 되어야 빠르게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하는데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최근의 전투들이 어떤 키워드를 갖고 계신지 아시나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전쟁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칭 전력이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이퍼 커넥티드가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를 통해서 표적 선장이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전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이것이 전통적인 무기 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투 결과를 완전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과 양적 비교에서 질적인 비교로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도래를 했습니다. 또 비슷한 예로는요, 드론을 꼽을 수가 있는데 소형 드론과 무인기 드론이 사용이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고급 드론을 통해서 아주 값비싼 전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것을요, 어떻게 보면 적이 갖고 있는 고가의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교환 비율이라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낸 건데요. 그냥 말 그대로 가성비인 겁니다. 가성비가 끝판왕이 드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또 AI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AI를 활용을 해서 AI가 왜 중요하냐? 이 표적 선정을 통해서 적의 움직임을 또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가장 타율을 높이는 공격, 그것이 또 AI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에서 이 AI 기술이 사용이 된 사례를 또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대로템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바로 살펴봐야 되겠죠. 현대로템은 그전에 K2 전차에만 또 의존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경장갑차 K808 그리고 AI 기능이 탑재된 무인 차량 다양한 제품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앞서 중남미 시장을 진출했습니다. 이것은요, 조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페루와 계약을 통해서 중남미 시장에 첫 발을 디뎠죠. 경장갑차랑 중남미 지역에서 대테러, 치안 유지, 저강도 분쟁에 좀 적합해서 이 수요가 클 것으로 또 내다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국산 전투 장갑 차량이 해외 진출 사례로 꼽힌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요,
현대로템은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AI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시나 정찰, 물자 이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투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대응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현대로템이 AI에 그만큼 주목을 하고 있고 전동화 기술과 무기 체계를 또 혁신을 하면서 또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오늘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외국인 보유율을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EPS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보유율도 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EPS 또한 또 긍정적인 수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또 통해서 봤을 때 또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 다만 조금 거슬린다? 아니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은 EPL이 조금 높게 나타나 있죠. 이것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조정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저항선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저항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의 돌파 유무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또 돌파하게 되면 또 추가 상승 기대가 또 충분해지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 차트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또 이어가지 않을까라고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니까 이 부분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